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나요? 저는 내일이 딸 생일이라 내일은 맛있는 거 해먹고 딸이랑 놀고 쉬고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해놓을 게 많아서 오늘은 되게 바빴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녹음하려고 이렇게 앉았습니다. 오늘은 김미경 선생님의 엄마의 자존감 공부 개정판 책을 읽다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선생님이 미국에 사는 친구가 1년 만에 한국에 놀러와서 단짝 친구 3명과 모여서 밤새워 이야기를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나가려니 막내의 아이가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애는 고생하고 있는데 엄마가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간다고 하니 그래도 될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너 엄마 없어도 괜찮아? 라고 물었더니 그럼 걱정 말고 놀다 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런다고 이야기했더니 엄마, 시험 기간에 엄마가 왜 필요해? 공부는 나 혼자 하는 건데. 엄마가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젠 줄 알아? 다음 주말. 시험 끝나고 홍대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완전히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렇지 시험 기간에 엄마가 왜 필요해? 공부는 혼자 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이 들었대요, 선생님도. 근데 막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다 그랬대요. 자기 사업을 하는 첫째는 뭐라도 도와줄까 하고 물으면 혼자 할 거라고. 내일인데 왜 엄마가 걱정을 하느냐며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피아노 치는 둘째도 엄마가 언제 내 연주 들으러 갈까라고 물으면 때가 되면 자기가 알아서 초대할 테니까 오지 말라 한대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하신대요. 아이들은 자신이 깨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이래요. 첫째는 메뉴 개발, 홍보 등 자신의 시행착오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직 시원찮은 연주 솜씨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막내 역시 틀린 문제집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데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리다. 그건 부모-자식 관계도 마찬가지다. 나이에 따라서 적당한 거리는 계속 달라지지만 분명한 건 서로의 반경과 공간을 침해하면 그 어떤 생명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것이다. 둘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병들기 쉽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 내용에서 김미경 선생님 큰딸이 내일인데 왜 엄마가 걱정을 하느냐고 했잖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딸이 개학하면 5학년이 되는데요. 제겐 잊지 못할 2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3학년 때 아이가 창의력 최우수상을 받아왔던 일이고, 두 번째는 작년 4학년 때 교내 방송반원을 뽑을 때 아이가 떨어졌던 일입니다. 불합격했었던 일이에요. 저희 딸도 많은 여자친구들이 그러듯이 손으로 만들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조금씩 이것저것 만들기에 저는 재료를 사주고 그냥 지켜봐주며 관심을 조금 가져주면 이것저것 확장해서 관심사가 옮겨가면서 스스로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 본인이 좋아하는 거 실컷 하게 재료 사주고 조금 신경만 써줍니다. 3학년 때는 글루건 심 있잖아요. 글루건에 그 투명한 심 끼워서 하는 거. 아이가 우연히 그 글루건 심을 녹여서 작품을 만드는 거를 영상을 어디서 보고 자기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글루건 심을 녹여서 본인도 이것저것 만들기에 바빠 있던 때였거든요. 글루건 심을 녹여서 유일한 취미가 골프인 아빠에게 골프채와 공 모형을 만들어서 선물하기도 하고, 엄마 백조, 아기 백조도 만들다가 장미꽃도 만들고 액세서리까지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친구들한테 선물도 하고 싶어서 학교에 가져갔다가 선생님께서 우연히 보시고 칭찬도 하시고 신기하시더래요. 정말 네가 만들었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신나게 떠들면서 자랑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겨울방학이 되어서 방학 숙제를 하는데 애들은 자기가 딱 좋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고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요리 만들기 3가지를 본인이 선택한 숙제 안에 넣었더라고요.
엄마랑 해야 한다 해서 메뉴는 딸이 정하고 전 재료만 사다 놓고 옆에서 만들기 보조 같이 해주면서 그렇게 만들기를 끝내고 나면 요리 레시피 책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래서 우연히 어떻게 만들었나 봤더니 네모난 포스트잇 제일 작은 크기 아시죠? 가로 세로 4cm 정도 되는 그 크기보다 조금 더 큰 레시피 노트를 만든 거예요. A4 용지를 책처럼 접고 자르고 해서 10장 내외로 미니 노트 같은 걸 만든 거예요. 10장 내외의 장수를 만들고 미니 노트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요리 레시피를 작은 글씨와 미니 그림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예쁘고 귀엽긴 한데 사실 어른 눈으로 봤을 때 학교에 방학 숙제로 내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좀 더 반듯하게 했으면 좋겠고 크기가 너무 작아서 좀 그런 느낌. 그래서 딸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시피 북이면 좀 더 크게 A4 용지 크기 정도 되게 사이즈에 큼직큼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엄마 이건 내 숙제인데 엄마가 왜 신경 써? 이러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이러더라고요. 그래 듣고 보니 맞다 애 숙제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말은 안 하고 알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방학이 끝나 방학 숙제를 학교에 내고 시간이 지났고 2월이 되어 종업식을 했습니다. 3학년을 완전히 끝내고 학교를 다녀온 아이 가방에 상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방학 과제 부문 창의력 최우수상. 그 상을 보고 사실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조금 돌아가면서 상을 주시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돌아가면서 주는 상이 아닌 그 학년이 끝나고 반에서 한 명이 받는 상을 아이가 받아오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상을 보고 아이가 했던 방학 과제를 떠올렸습니다. 기분은 좋았는데 조금 의아했어요. 어찌 보면 창의력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성의가 없어 보일 수 있는 숙제였기 때문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20대의 젊은 선생님이셨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방학 과제만 보고 상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1년 동안 아이의 만들기를 쭉 지켜보시고 상을 주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지금까지 받은 상 중에 가장 좋은 상이 제우스상이라고 아이는 엄청 기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두 번째는 4학년 때 작년 말쯤에 교내에서 방송반 부원을 뽑는다고 공고가 나서 딸이 반은 호기심으로 방송반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원래 제가 아이 과제는 아이 과제니까 아이가 원하는 선에서 내가 도와주는 정도까지만 하고 아이가 원치 않을 때는 절대 선 넘는 개입은 하지 말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나름대로 지금까지는 잘 지켜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4학년 때. 방송반 지원자들은 개별 인터뷰를 한다고 앞 뒷면 한 장에 그 인터뷰지를 집에 가져왔는데 거기에 내가 학교 방송반 기자라면 어떤 주제에 대해 취재를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을 적어오기도 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글 주변이 없으면 매끄럽게 작성하기 조금 어렵겠더라고요. 갑자기 잘못된 모성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힘으로 적을 수 없는 부분에 제가 손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를 옆에 앉혀놓고 1시간 넘게 매끄럽게 수정하려 하고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와의 내 교육 방식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땐 제가 내가 왜 이러지? 왜 선을 넘어 이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는 딸이 방송반에 들어가고 싶어 하고 애가 원하니까 애가 원하는 거 되면 참 좋겠다. 이 마음 하나에만 꽂혀서 내가 인터뷰 준비하는 것처럼 내일인 것처럼 열성적으로 찾아보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애는 옆에서 지쳐가지고 빨리 끝났음 싶은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고 언제 끝나나 싶어서 보고 있고 그렇게 며칠 후 딸은 방송반 인터뷰를 마쳤고 결과는 그 다음날 홈페이지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날 딸은 친구들이랑 놀다 온다고 아직 집에 안 왔는데 남편이 방송반 결과가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직 모르겠다 했더니 혹시 합격했음 어쩌나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혹시 합격하면 이 일이 될까 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남편의 그 말이 의미하는 바를 제가 못 느꼈습니다. 제가 가끔 그 당시에는 못 깨닫고 뒤늦게 깨닫고 자각할 때가 있거든요.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날 그 인터뷰지를 작성하던 그날 내일인 것처럼 덤벼서 열을 올렸던 생각이 나고 남편의 말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딸이 집에 왔고 다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송반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과가 나중에 나올 텐데 합격했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딸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본인이 호기심이 생겨서 지원을 해보긴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자기 힘으로만 인터뷰지를 작성했었더라면 만족이 더 커지잖아요. 그랬더라면 방송부원이 되고 싶은 생각이 지금보다 좀 더 커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났고 딸은 다행히 떨어졌습니다. 저는 참 잘됐다 싶었습니다. 다행이다. 참 잘됐다. 엄마가 실수해서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을 할 뻔했구나. 떨어져서 참 잘됐다. 그리고 그날 엄마가 네가 방송반이 되고 싶어 해서 욕심을 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만일 아이 일에 내일인 것처럼 욕심을 또 내게 된다면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저를 멈출 수 있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아이를 진정 위한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고민하려고 노력하는 엄마 유수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는 지금 12시가 넘어서 벌써 내일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지내느라 아이들 밥 챙겨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아이들이 자고 찾아오는 평온함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조금 하시면서 진정한 휴식을 취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